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미남의 주미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가장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사실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 회계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제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항상 신경 써서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 건데, 참고로 이제 단타 위주의 사실 매매 자체라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들어가는 거래량,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제 체결량, 체결 강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차트,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이제 스윙, 아니면 중기,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재무제표를 한번은 보고서 이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의 이런 그 재무제표입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 요 번호는 이제 키움증권으로 해서 0919, 우리 초보자분들 0919 이제 입력하시면은 요게 나오는데, 이제 어떤 걸 저는 이제 중점으로 좀 보냐, 당연히 업황.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뭐 반도체, OLED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전 그 과정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고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종목들, 가치가 있는 기술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TV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데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정말로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이제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또 세밀하게 들어가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이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 어떤가, 아니면 이 회사가 정말로 재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팁들, 그런 초보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당연히 매출액,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매출액,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은 당연히 꾸준하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좋겠죠. 꾸준하게 매년 증가를 하거나 그 상태를 좀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 그냥 평균적인 그 부분들, 평균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재물을 봤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초보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중기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라든지 뭐 중기 장기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지 이런 한국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장기로 투자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고, 사실 쉽지가 않아서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봐야 되는 부분들,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괜찮은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를 누르고 연결을 하면은 이게 뭐 자회사라든지 이 회사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연결로 보지는 않고요. 저는 별도로 놓고 봅니다. 사실 이 재무제표라는 것도 다들 이제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다들. 근데 제 이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말이 확실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별도를 누르고, 분기를 눌러요, 저는. 항상 이제 볼 때 별도를 누르고 분기를 눌러서 당연히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 게 좋다 그랬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간 이제 적자가 2년 이상 이제 지속되거나 3년 이상 지속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굉장히 단기 스윙으로 갖고 가기에도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들어갈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시고, 그런 부분들 웬만한 그런 종목들은 넘어가시고, 분기를 눌러서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작년 전 4분기 실적보다 엄청 좋게 나왔어요, 지금. 자, 대주전자재료 하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딱 집어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부채 비율입니다.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50%나 아니면은 뭐 200% 넘어가는 종목은 안 해요. 왜냐면은 부채 비율 자체가 이 회사에 이제 빚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부채 비율이 많은 종목들은요, 갑자기 유증을 한다라든지, 갑자기 유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BW 물량이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되고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악재들이.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저는 웬만하면 200% 넘어가는 종목은 잘 안 봅니다, 종목을.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1000, 웬만하면은 유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800에서 1000 넘어가는 종목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보율이라는 게 그렇게 막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증가하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딱 보실 것만 딱 보시면 되는데, 자본 총계라는 게 있고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끔 실적,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매출액은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본 총계보다.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흔히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초보자분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높으면요, 이 회사의 자본은 잠식이 됐다 그래서 자본 잠식 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본 잠식인 종목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겠죠. 보통 그런 종목들이 상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부채 비율도 주의해서 봐야겠지만, 자본금과 자본 총계, 자본금이 자본 총계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목을 단기에서 스윙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단타는 상관이 없어요. 단타는 재무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점으로 보는 게, 뭐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재무제표를 들어가셔서 쭉 내리다 보면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자산. 그럼 이걸 딱 눌러봐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자산. 그럼 이 재고자산이 뭐냐? 재고자산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사과장수예요. 사과장수. 근데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사과가 잘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잘 안 팔려서. 그래서 그거를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고자산이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종목들, 급격하게 증가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회사의 실적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 회사 실적 증가하는 것처럼 매년 증가를 한다. 이거는 지금 대전대로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19년도 2월, 그죠? 그러니까 19년도의 재고 자산보다 2020년도 3월달 재고 자산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크게. 그런 종목들은 즉 뭐냐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잘.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재고가 자꾸 쌓인다? 의심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예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 해에 그 증가하던 실적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적자로 갑자기 전환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재고 자산이 감소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저는 중장기 투자 방법에 좀 적합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 재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잘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회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재무라는 것도요, 사실 이미, 그러니까 후행성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선행성 지표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을 먹고 자라는 게 차트인데, 사실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후행성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무만 가지고 사실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가치, 이 업황이 지금 현재 좀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이런 가치라든지 미래에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아, 장사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하지. 사실 이 재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재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후행성 지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재무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도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저는. 물론 뭐 우리가 단기나 스윙 종목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뭐 단타 치거나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 보시면은 제가 그 회사의 재무를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타 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굳이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 다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사실 재무를 보는 거는 단기 스윙 종목만 이렇게 재무를 보지, 저는 왜냐면 미래적 가치가 좀 충분히 있는 종목들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중장기 투자 할 때는 재무제표를 보겠지만 사실 재무제표를 좀 막 이렇게 뜯어보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걸 누르면은요, 신용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신용비율. 말 그대로 이 신용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용을 써서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이 많다란 소리예요. 신용 비율이 많다란 소리예요. 이 주식에. 그러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란 소리인데, 이 신용 비율은 웬만하면은 5%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주가가 쉽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보통은 5%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은. 물론 뭐 5% 이상 넘어가도 이제 주가가 잘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왜냐면 후행성 지표예요, 이거는. 신용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은 주가가 왜 잘 못 가냐면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 신용에 대한 자금들, 돈을 빌려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사실 신용을 써서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차트가 위로 올라가면은 신용을 써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용 비율은 또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재무제표 보는 방법 되게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만 보통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기업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재무제표 보는 방법은 저는 초보자분들이 보기엔 딱 이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나. 뭔가 더 심층 있게 이제 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강의 영상을 또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재무를 그렇게 막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심층 있게 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